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회에 대안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이 힘겹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비치고 되게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절박하게 산다고 합니다. 이제 점점 수치심이 없어지는 사회가 된다고 하죠. 구걸할 데도 없고, 돈 버는 일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이제 힘겹게 사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만 여유롭게 살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영세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요새는 뭐 술집에서 술도 잘 안 마신다고 합니다. 이 물가가 비싸서요. 그리고 빈곤에 만성 결핍에 빠진 사람들은 이 한 치 앞도 모르고 그냥 인생을 매일같이 되게 우울하게 불행하게 산다고 합니다. 2025년은 24년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쓸데없는 인간관계, 불필요한 지출 다 줄이는 그런 이제 축소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데요. 그걸 뭐 축소 경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점점 사람들이 자산에 대한 이제 인식도 많이 바뀔 거라는 겁니다. 뜯어먹고 살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한 기대를 더 이상 이제 하지 못하고 현금, 오직 이제 현금을 제일 중요시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이제 바뀌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자들은 더욱더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이제 가난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명품을 선호하거나 과시하는 문화도 많이 사라진답니다. 이 불황에는 이제 그런 게 안 중요해지는 거죠. 출산율 줄어들고 고독사 늘어나고 세대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요. 계층 갈등도 늘어나고 지식인 계층의 부패도 심해진답니다. 왜? 옛날만큼 이제 돈 버는 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해먹는 일도 생긴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종 격투기나 뭐 영화나 공연 이런 것들 좀 더 자극적이고 사람들에게 이 환상을 부추기는 이런 것들도 많이 유행한답니다. 왜겠습니까?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뻔뻔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요. 되게 이제 보통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되게 더러운 짓거리들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연애나 오락이나 도박이나 영화, 담배, 술 이런 것에 빠져서 탐닉하며 산다라고 합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라고 하는데 초고령화된 시대에 여러 가지 이제 경기가 이제 악화되면서 더욱더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더욱더 힘들고 어렵고 이 막막하게 사는 게 이제 심해진다라고 하죠. 이제 더 이상 오마카세나 골프 이런 거 안 한다고 하죠. 연대감이 상실되어서 이제 그런 걸 기대도 못 한다고 합니다. 돈 안 쓰는 게 만성화되고 더욱더 각자 이제 자신의 처지에 맞춰서 알아서 사는 게 더 이제 일상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사기꾼들도 사기치는 게 되게 힘들어진답니다. 왜?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거죠. 왜냐? 이제 그런 말에 이제 놀아날 여유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앞으로 어떻게든 적당히 월급 받고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제일 낫다라는 걸 더더욱더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로맨스 사기, 결혼 사기, 연애 사기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돈 뺏고 살인하고 갈취하고 이러는 일들 말입니다. 젊은이가 나이 든 사람 상대로 연애하고 결혼한 뒤 청산가리 같은 거 먹여서 밥에 농약 뿌려서 암 걸리게 하고 이제 죽이는 경우, 그리고 난 이후에 재산을 상속받는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긴답니다. 이제 그러니까 더욱더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무서워하게 되는 거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제 지자체도 돈이 없어가지고 도로 관리도 안 되고요. 공공 서비스도 대폭 줄이고 이제 세금만 이제 폭증하는 거죠. 관리 비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과시하는 분위기도 많이 사라지고요. 부동산 때문에 감당 못하는 부동산 때문에 유지 관리 비용이 늘어나서 이제 안 가지려는 거죠. 일본처럼요. 이 시골에 있는 땅들을 혹은 시골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이제 상속세 내야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거절해버리고 아예 그냥 상속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제 집주인들의 30% 40%가 나이가 들어서 요양원에 다 있고 이제 도장받기 어려워가지고 재건축 재개발도 잘 안 된다고 하고요. 그냥 보유세 늘어나고 이 형편이 안 돼서 감당 못해가지고 이제 궁지에 몰린 이들이 점점 늘어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돈도 안 쓰고요. 왜?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도 이제 서울이나 주요 요지 빼고는 다른 지역은 이제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격차 사회의 축소 시대에
지금 점점 이제 사는 게 이제 빡세지는 거죠. 은행 강도도 이제 나올 거라는 얘기도 많고요. 우리는 더욱더 이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경제 충격에 이제 일들을 많이 목격한다라는 거죠. 부채가 증가하고 경제가 불안해지고 실업률은 늘어나고 경제 회복에 걸리는 시간은 더 오래 지속이 되고 정말 안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현금 확보해야 되고 부채 줄여야 되고 이 부동산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도 피해야 되고 분산 투자해야 되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 본들 이 하청민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1억 빌리고 2억 빌리고 5억 빌리는데 아무 생각이 없죠. 그냥 자기 부자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취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야간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지낸다라고 하네요.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우려하고 염려스러운 일들은 피해가려고 했어야 될 겁니다. 꾸준히 살아가야 되는 거죠. 별거 없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착실하게 사는 것, 그게 제일 필요한 겁니다.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순간적인 욕심, 순간적인 탐욕, 빨리 뭔가를 이루겠다, 이런 것들은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천천히 멀리 내다보고 꾸준히 매일같이 답답한 일상들을 열심히 살면서 반복하면 그러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이 특별한 기회 같은 거 거의 없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열심히 빡세게 힘들게 살아도 겨우겨우 기회를 가질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못 가지는 이들도 부지기수고 그게 현실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유행을 바라고 탐욕을 바라고 많은 기회를 얻으려 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다짐하며 지내야 될 겁니다. 철저히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나에게 부족한 것, 잘못하고 있는 것들, 뭔지를 시시비비를 가려서 내가 좀 더 나아지는, 건설적으로 괜찮아지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겠죠. 그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욕심부리고 함부로 경거망동하고 함부로 까불어대면 순식간에 몰락가는 일이 금방 벌어진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우리는 함부로 기대하거나 욕심부려서는 안 되는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저 밑바닥에서 바닥을 빡빡 기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직하게 지내고 또 지내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몇 안 된다라는 걸. 꾸준히 오래오래 하는 사람이 가장 삶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